네, 영등포을 신경민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60항쟁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항쟁 당시 저는 서울지검에 출입하는 기자였고 황교안 장관도 역시 그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닌데 맞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각별한 소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건 좀 이따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수사 지휘는 황 장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지휘하던 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곽상도 수석은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언제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전화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연락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수석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장관으로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화할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으로는 통화나 접촉을 하셨는데 만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사건 관련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협의는 다른 건으로 하신 거죠? 협의로 지금 4월 28일에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사건과 관련된 논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이정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를 만났을 때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맞습니까? 이정현 수석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일단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어떤 한 분이 받았습니다. 검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은 곽 수석이었습니다. 곽 수석은 물론 그분에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른 검사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지는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뭐 하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 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시겠죠? 못 들으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들은 다 들었습니다. 예. 곽 수석은 4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황 장관이 있었습니다. 곽 수석은 이것뿐만 아니고 사사건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검사, 수사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런 일 없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4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취지가, 질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상도 수석이 상도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곽상도 수석이 사사건건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인이 검사들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도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아마 외부에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마음에서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곽 수석하고도 전화를 안 했고 업무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도 지난 100일 동안 내지는 4월 28일 이후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신 거죠?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견해, 이 국정원 사건은 무죄이고 여성 인권 문제이고 야당 후보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는 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번 국정원 사건과 그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장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수석과 업무 협의도 하지 않고 도대체 장관은 왜 있는 겁니까?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입니까?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청와대나 뭐 외부세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제가 보고할 의무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몰라도 됩니까? 그 문제는 대통령은 도대체 판단해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신문을 보고 하는 겁니까? 방송을 보고 하는 겁니까?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앞으로도 이제 안 하실 거죠?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건에 관해서는 혼자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의 지금 구속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12월 11일 역삼동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수사하셨습니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수사보고는 다 받으신 거죠? 11월 13일 12월 11일 역삼동에서 벌어졌던 일, 12월 16일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여직원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구만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받은 대로 알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이 경찰과 연락을 한 사람들을 이름 아십니까? 국정원 직원이 경찰과 연락을 한 직원 이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차장 산하에 있는 일하는 하석재 단장, 신승균 실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개개인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과 업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을 잘 안 들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상관으로 있는 박원동 국장이라는 분이 나섰습니다. 박원동 국장이라는 분은 김용판, 지금 피의자인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항상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석재 단장, 신승균 실장에게 이렇게 hir난을 했습니다. 동물 이름을 대면서 XX, 너희들 이따위도 못하고 국정원 직원이냐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박원동 국장이 이 사건의 모든 연락을 책임을 지고 김용판 경찰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건 직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2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에서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TV 토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동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2차장이 그 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2차장 말씀입니까? 네. 뭐 제가 그 당시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금방 얘기하신 박원동 국장도 잘 모르십니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차문희 차장이었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이번에는 나섰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토론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TV 토론 담당 단장이었습니다. KBS에서 이걸 직접 봤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TV 토론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거에 공감합니다. 박 후보가 잘못해서 토론 엉망진창됐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간 판가리 해야 된다. 라고 김용판 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조간 판가리 됐습니다. 이게 차문희 차장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이 수사 기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제가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검찰이 다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청장이 그 당시 한 것은 일요심야 회견을 했습니다. 12월 16일 밤 11시 일요심야 회견이 차문희 차장의 얘기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 압수수색 방해했습니다. 키워드 축소했습니다. 이건 다 기록에 있죠. 그리고 수사 진행 중인 권 과장 잘랐습니다. 그리고 권 과장에게 압력전화 넣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김용판 청장이라는 분 평생 경찰에 있었고 그전에는 국정원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대학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김용판 청장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판 청장은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판 청장은 청장의 고위 관료가 경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청장이 5월 7일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간입니다. 5월 7일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행동입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본인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가 어디입니까? 대구 달서구는 누구의 지역구입니까? 왜 가서 합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경찰은 소문만 가지고도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떨어지는 이런 김용판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제정신이 아닌 행동, 이걸 보고도 검찰 수사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판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 2차장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용판은 경찰 조직을 팔아먹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김용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검찰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빅딜이 있습니다. 김용판은 불구속하겠다. 원세훈만 구속하겠다라는 빅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장관은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뭘 보고받고 뭘 보고를 받지 않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이 30-40%의 수사만 했는데도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장관은 막았습니까? 장관은 누구 편입니까? 검찰의 수사가 적절하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잘 됐습니다. 수사 잘 됐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막은 일 없습니다. 지금 선거법이고 국정원법이고 경찰청법이고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막아선다면 수사 방해했고 구속을 막고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장관은 공범으로 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김용판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적절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것은 1700 검사 중에서 장관 혼자 맡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미 공범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관은 계속 이렇게 공범이 될 겁니까? 김용판의 죄질이 더 나쁜데도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 다 풀어줄 겁니까? 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막으면서 적절하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국사범에 해당합니다. 국사범에 대한 공범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의로운 장관으로서 남고 싶습니까? 장관이 선택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판의 불구속 얘기에는 김학의 차관, 지금 피의자죠. 경찰의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과의 빅딜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검찰은 수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바른 수사가 바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했는데 MB 수사했습니까? 수사 안 했죠? 무슨 말, MB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얘기합니다. MB 처음 들어보십니까? 뭐와 관련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원세훈의 자작극입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결론은 원세훈의 자작극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선거에 관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일으키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원세훈 혼자 자작극으로 봅니까? 합리적 의심도 안 해봅니까? 이건 MB와 관련 없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이 그 수사 결론 잘 낼 겁니다. 검찰이 지금 30-40%의 수사를 했는데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수사 결론을 내실 겁니까? 오늘 냅니까? 내일 냅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냅니까? 언제 낼 겁니까? 수사가 다 맞춰지면 결론 낼 겁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에서, 특히 이런 선거법 경우에서 재정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합리적인 수사였다면, 이게 합리적 절차를 따랐다면 아무리 못해도 5월 말 구속, 그리고 6월 9일 전에는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재준 원장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표시를 안 해왔습니까?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지금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셨죠? 업무 보고는 받았죠?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죠? 예.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막아서는 것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 뭡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적절한 수사 또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사 결론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해 주실 수 없군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장관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입장을 지키실 거죠?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6년 전 60 민주항쟁을 따라가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만나게 됩니다. 이 박종철 사건은 오만방자해진 경찰이 권력을 등에 업고 친 대형 사건 사고였습니다. 검찰은 이때 최소한 그러나 원칙적 수사로 임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이 대형 사고 겪고 경찰이 더 큰 사고 쳤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수석이 이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 것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에서 26년 전처럼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깃털인 원세훈, 김용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철저하게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기관, 골목과 거리에 신용민주주의, 위장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몇몇 악당의 출세역이 국정원,
경찰 그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꿈꾸는 그런 기관, 그런 자부심은 없어졌습니다. 청와대는 5년을 위한 결단 내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 김용판이 낸 책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는 제목은 지금 이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절별하는 것입니다.